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사내 이사에서 낙마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클럽들이 불법 유흥업을 하고 있는 데에는 당국의 미온적인 단속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옥정호 수면 개발을 해도 괜찮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자 임실구는 환영했지만 정읍시는 반발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지만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 시내 클럽들이 일반 음식점 등록을 해놓고 춤판이 벌어지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의 현장을 며칠 전 전주 MBC가 보도했는데요. 당국은 단속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 한 클럽 내부. 요란한 음악과 조명 속에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클럽이라고 써 있으니까 클럽으로 알고 있죠. 일반 음식점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면 탈세 의혹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당국은 그간 어떤 조치를 취해왔을까? 대놓고 불법 영업을 해온 셈이지만 경찰과 행정당국의 단속은 횟수도 방법도 안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한 1년에 한 번꼴로 지금 단속을 상수해가지고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들어가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입고 살아도. 전주시 담당 직원 역시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가면 벌써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얼굴을 다 거의 대부분 숙지하고 있어가지고 가면은 이제 그냥 바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이가 들어서 클럽에 못 들어가고 얼굴이 알려져서 단속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단속 경험이 풍부한 다른 공무원들조차 이 같은 소극적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공무원 시험 붙잡고 단속 나왔다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 지금 보면 이제 공무원 집행으로 이제 저거 접어둬야지 그 핑계야 그것은. 무허가 유흥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응도 불거져 공무원들이 단속권을 포기한 것인지 업체 뒤를 봐주는 것인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기업의 총수도 떨어뜨리는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막은 국민연금의 막대한 영향력에 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기업을 좌지우지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책임은 다하겠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 낙마한 데에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대한항공의 지분은 11.56%. 불과 2.5%의 차이로 조 회장의 연임이 부결된 것은 국민연금이 확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로 불리는 수탁자 책임 원칙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도입한 것으로 대기업 총수가 낙마하는 첫 사례가 나온 겁니다.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권 행사뿐 아니라 앞으로도 기업의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횡령과 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등에 적극 개입할 계획입니다. 640조의 자산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전자 8.97%, 포스코 10.8%, 현대차 8.02% 등 국내 10대 그룹만 봐도 7.76%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한항공을 계기로 재계는 전북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을 더욱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281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81개입니다.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통해 정부가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권이 그동안 전주 이전을 줄기차게 반대했던 것을 볼 때 이런 영향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제3금융중심지 정책이 국회에서도 쟁점화해 향후 전북지정의 부담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국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서울과 부산의 금융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기존의 금융중심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제3금융중심지 정책을 잇따라 문제 삼았습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제3금융중심지 정책은 기존의 지정 지역과는 별개라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금융중심지 확대 정책에 반대 의견이 이어져 향후 전주 지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정부가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 확충 방안으로 신북방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자치단체와 협력 모델도 구체화했는데 자칫 창구가 없는 전북의 소외가 우려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교역 규모가 248억 달러로 31% 늘었고 인적 교류도 사상 최대인 62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혁신 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한 성과로 보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 북방 6개 나라와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농림 분야와 교통, 물류, 문화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추진 주체를 자치단체로 특정하면서 당장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신북방 정책에 대해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시도가 이미 구축해놓은 6개 나라와 66개의 협력 창구를 활용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겠다는 보관입니다. 자치단체와 연계한 혁신 성장의 모델이 새롭게 제시된 것인데 중국 일부 지역과 자매 결연 말고는 아예 협력 창구가 없는 전북은 이제야 국제 교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한 군데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국제 교류도 확대를 해나가는 방침을 앞으로 3년간 13개 국가까지 확장을 하는데 산업화에 뒤처진 전라북도가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인 신북방 정책에서도 준비 부족으로 또다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옥정호의 수면 개발을 둘러싸고 임실군과 정읍시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전라북도가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 수면을 개발해도 환경 영향은 적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결과에 대해서도 두 시군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전체 면적의 80%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옥정호. 이후 임실군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수면 개발을 주장했지만 옥정호 물을 마시는 정읍시는 식수원 보호를 강하게 주장하며 개발 반대를 외쳐왔습니다. 전라북도가 용역을 통해 개발 가능 여부를 알아봤는데 개발 영향이 적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은 최대 0.08%에 불과해 현재와 동일한 1급수 수질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옥정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전체 부하량을 따서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수면 개발의 부정적인 정읍을 고려해 다양한 물 확보 방안도 제시됐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읍 시민들이 옥정호 대신 용담댐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려면 관로를 새로 까는데 90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옥정호를 이용할 경우 가뭄 대비를 위해 취수탑과 저류지 설치 등이 제시됐지만 역시 예산이 문제입니다.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두 시군을 적극 중재한다는 입장이지만 반응은 확연히 갈립니다. 임실군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카누와 수상자전거 등 수상 레저단지 계획을 정읍시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읍시와 우리 임실군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읍시는 용역은 용역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고 정읍 시민들도 개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용역에 대한 결과이지 시행 여부는 타 기관에 다 합의하에 우리 정읍 시민은 그것조차도 용납을 못해요. 수면 개발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옥정호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를 바라보는 정읍과 임실 간의 입장 차는 여전해 앞으로의 파장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 낭상면 폐석산에 묻혀있는 폐기물을 배출업자들이 이적 처리하고 있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침출수가 흘러나오자 주민들은 익산시에 신속한 이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폐석산 바위 틈에서 검붉은 침출수가 연신 흘러나옵니다.
130여만 톤의 지정 폐기물과 섞여 있는 침출수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밖으로 유출된 것입니다. 콩국수가처럼 그렇게 부연한 물 가지고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와서 현재 지금 이렇게 묻혀 있는 것처럼. 매립지 토지를 소유한 환경업체도 넘쳐나는 침출수를 감당하지 못해 파이프를 박아 외부로 뽑아내 자연 증발량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밑에서 펌프로 수중 모터로 해서 품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요 거품이 계속 나오잖아요. 폐석산 아래쪽에는 침출수 처리 시설이 작년부터 가동에 들어갔지만 일일 처리 용량 120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3차례 가동이 중단됐고 침출수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저 물을 처리하게 되면 깨끗한 물은 처리되고 그 밑에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짜야 되는데 짜는 기계 그게 용량이 좀 작아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39개 배출업체 가운데 12개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까지 20만 톤의 폐기물을 이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500여 톤을 옮기는 데 그쳐 전체 매립량의 0.19%, 계획 처리 물량의 1.7%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앞으로 5년 내 폐기물 이전 이행 계획은 200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간 고통을 겪은 끝에 환경부가 이적 처리를 명령했는데도 배출업체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행정 대집행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전량을 빠른 시간에 제거해. 또 더 이상 환경당국과 배출업체를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된 만큼 다시 한번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불법 폐기물과 침출수에 대한 공포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만을 주민들은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법적 조처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더욱 빗발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장전마을 집단 암 발생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주민들의 암 발병 원인에 대해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의 건강 및 생계에 대한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료 공장의 불법 행위와 KTNG 연초박 위탁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를 집단 거부하고 정치권이 중재에 나섬에 따라 상상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서울 지역 자립형 사립고들은 서울시 교육청에 평가 기준 70점을 넘기 힘들다며 평가 서류 제출을 집단 거부한 가운데 국회 정운천 의원은 교육부에게 상산고의 평가 점수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교육청은 공정심사 원칙을 재강조했습니다. 대한방직 개발을 추진하는 자광이 전주시에 1,000억 원대 기부 체납을 제안했습니다. 전주 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에 430m 타워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12,000평 규모의 컨벤션과 1,000억 원대의 공공시설을 기부 체납하겠다며 전주시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광은 관련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용도 변경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어제 임시회에서 법정 전임금을 10% 미만으로 납부하는 사립학교재단에 전주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자사고를 제외한 전주 지역 사학들의 법정 전입금 평균 납부율이 5%도 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학들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심폐소생술로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하반기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18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일반인과 소방공무원 24명에게 하트세이버 배지와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도내 하트세이버 인증서는 지난 2015년 35건에 126명, 2016년에 44건에 175명, 2017년 57건에 259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봄 기온이 완연해지면서 벚꽃 축제와 딸기 축제, 그리고 신관사또 부임 행사 등 축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 지역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체제 개편이 추진됩니다. 지역 소식 송인호 기자입니다. 정읍 벚꽃 축제가 30일에 다음 달 5일에는 김제 모악산 축제가 열립니다. 개화 시기에 맞춰 예년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되는데 모악산 축제는 단순한 벚꽃 축제에서 벗어나 전국 어머니 걷기 대회, 마실길 걷기 등 38개 프로그램과 특산품 장터가 마련돼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로 개편됩니다. 남원에서는 조선시대 신관사또의 부임 행차를 재현하는 신관사또 부임 행사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퍼레이드와 마당극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은 퍼레이드와 마당극이, 일요일은 마당극만 펼쳐집니다. 올해는 더욱 탄탄한 짜임새와 특색 있는 내용으로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부안 지역 농어촌 버스 노선 개편으로 다음 달부터 버스 노선이 변경됩니다. 주산과 줄포면 방면 운행 횟수는 23차례에서 18차례로 줄어든 대신 그동안 버스가 다니지 않던 주산면 부동마을은 노선이 신설됐고 일부 노선은 첫 차와 막차의 출발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7년 만에 개편된 버스 시간표가 빠른 기간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더불어 미비점을 보완해 대중교통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는 운행하지 않았던 행복콜 버스를 다음 달부터 연중 무휴로 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콜 버스는 주민들이 30분 전에 예약을 하면 원하는 곳에 찾아가서 이서면 소재지까지 운행되는데 이용 요금은 500원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2019 세계 기자대회에 참가한 43개국 60명의 해외 언론인들이 어제 새만금 개발 현장을 찾아 잼버리 대회 개최 예정지와 고군산 군도 등을 둘러봤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주관 제7회 세계 기자대회는 세계 평화와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답사지로 새만금이 선택돼 현 황해권 경제 중심지로서 새만금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도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NFC의 장수군 유치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장수가 영호남을 잇는 우수한 접근성과 훈련 여건 등에서 최적지로 꼽힌다며 유치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정당 등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장수군은 1, 2차 심사를 통과해 최종 8개 후보지 중 하나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북 결의 하나 등 175개 시민단체는 어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 선언 1주년인 오는 4월 27일 전국 50만 명 시민과 군사분계선 500km 구간을 인간띠로 잇는 퍼포먼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의 행동으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전주시 의원 서신동 지역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신동 주민센터 1층에서 진행되며 투표를 위해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 송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여행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대가성 뇌물인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송 의장은 지난 2016년 9월 도의회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에게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송 의장은 이 돈이 경비로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주 서부 신시가지에 무료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전주시는 3년간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도청 주변 사유지 2곳을 임대해 오는 28일부터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이 되기를 기원하는 문화공연이 모레 익산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제23회 정읍예술제가 모레부터 4월 3일까지 정읍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월드 타악그룹 고리 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정읍시 피아노 연주자들로 구성된 로만체 앙상블과 함께하는 하우스 콘서트가 오늘 정읍 연지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전주교동미술관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장년 미술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가야 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내일 군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독립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익산 행사가 내일 익산시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제13회 자생화 전시회와 제8회 자생차 페스티벌이 모레부터 정읍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김제 용지 농원마을의 날과 연합 망향제 행사가 모레 마을 운동장과 망향동산에서 있습니다. 전주농협 제16대 이민규 조합장 취임식이 내일 전주 시온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지만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이 8도에서 낮 기온은 17도, 익산은 8도에서 16도, 동북권은 무주 5도에서 18도, 진안은 4도에서 16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6도에서 13도, 고창은 8도에서 1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부안, 익산, 장수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고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